인류를 멸망시킬 전면적인 핵전쟁 공포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현실적인 핵 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200여 기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향후 10년 이내에 핵탄두를 1,500기까지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이 바로 옆에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한국을 향해 직접 핵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 해도 결코 무작정 안심할 수는 없죠.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의 대응 합의에 반발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강행한 북한은 이제 기술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로 꼽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죠. 북한이 단순 시험 발사가 아닌 발사 훈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한미 양국의 정교해진 핵 작전 연습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선보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다단계 로켓 연소 기술, 장거리 비행 기술, 정밀 유도 조종 기술이 하나로 결합된 현대과학의 정밀한 집약체죠. 최소 5,500km 이상의 거리를 비행하는 동안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날아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공학적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탄두와 기폭 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원뿔 모양의 후추진체는 미사일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죠. 탄도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되어 우주 공간으로 나갔다가 음속의 30배가 넘는 초고속으로 다시 대기권에 진입할 때 미사일 외부 온도는 무려 섭씨 8,000도까지 가공할 수준으로 치솟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강철의 녹는 점이 섭씨 1,538도이고 가장 강도가 높은 텅스텐의 녹는 점조차 3,240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대기층과의 엄청난 마찰열과 강력한 외력을 견뎌내며 탄두 내부를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극악의 기술적 난도를 자랑하는지 쉽게 알 수 있죠. 만약 이 후추진체가 혹독한 대기권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된다면 공중에서 허무하게 폭발하면서 목표 타격은커녕 전 세계의 거센 비난과 보복을 초래하는 최악의 수로 전락하고 말죠.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재진입 기술과 다탄두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참혹한 실패 기록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과거 강대국들조차 초기 개발 과정에서 후추진체가 마찰열을 견디지 못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거나 내열 소재의 미세한 균형 상실로 비행 궤도를 이탈해 자국영해나 민간 지역 인근에 떨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사고를 수없이 겪었죠. 막대한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도 미사일 탄두가 허무하게 폭발하며 목표물을 타격조차 못하고 장비잔에만 깊은 바다에 수장시킨 안 좋은 역사들이 해외 무기 개발사에 수두룩하게 남아있는데요. 후추진체 기술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만 불러올 뿐 정밀한 타격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현재 북한은 개별 탄두가 제각기 다른 표적을 향해 분산되는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하려고 시도 중이지만 단시간에 이를 완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죠. 동시에 여러 개의 탄두가 제각각 정밀하게 재진입해야 하는 만큼 각 탄두의 높은 정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자탄 분리 기술을 완전하게 구현한다면 현재의 대공 방어망으로 요격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워지는 것이 사실이죠. 외기권에서 날아오는 중간 단계 요격 역시 성공률이 제한적이므로 우리 군은 발사 징후가 명확한 순간 원점을 즉시 무력화하는 킬체인 선제 타격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어가고 있죠. 적의 기술적 도발을 정밀하게 분석해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셈이죠. 우리 방산기술진은 적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완벽한 방어 자산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데요. 수조 원의 예산과 기술적 난관이 걸려있는 대형 국방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내며 적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우리 군의 정밀한 대응책은 참으로 미더운 부분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공학 역량을 바탕으로 안보 불안을 탄탄하게 해소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국방 저력이 든든하게 안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주변국의 안보 위협과 불안을 완벽히 해소하기 위해 고체 연료 발사체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독자적인 국방 기술력을 세상에 입증해 보여주었는데요. 제주도 남해상에서 발사된 우리 발사체는 정상 비행 시 잔해가 뉴질랜드 북쪽 해상까지 날아갈 정도의 압도적인 추진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죠. 이는 우리 발사체가 최소 8,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 소식을 접한 주변 강대국들은 강한 경계심과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죠. 액체 연료와 달리 장기간 충전된 상태로 보관이 가능하고 적의 도발 시 즉시 대응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기술은 우리 군의 국방 즉흥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효자 기술이죠. 일각에서는 북한이나 한반도 주변을 타격하는 데 사거리 2000km 수준의 준중거리 미사일이면 충분한데 왜 8000km급 장거리 비행 능력이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단순히 지상 목표물 타격을 넘어 한반도의 핵심 해상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한 치밀한 국방 전략이 담겨 있죠.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대한민국 특성상 주변 강대국이 영해를 직접 침범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외곽 해상 무역로를 차단하는 전략을 쓸 경우 우리 경제는 전면전에 준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죠. 이러한 해상 봉쇄 위협을 원천 차단하고 해상 무역로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강력한 독자적 억제 자산이 바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이죠. 해외 군사 강국들 역시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항공모함 전단을 정밀 타격하는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미사일이 지닌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활용해 대형 함정을 단 한 발로 무력화하는 이 방식은 과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받기도 했지만 미사일의 정밀 탐지 장치와 유도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면서 핵심 해상 거부 전력으로 자리 잡았죠. 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초고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대형 함정의 방공 장비로 완벽히 요격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하는데요. 우리 군 역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빠른 속도로 늘려가며 해상 우위를 바탕으로 위협을 가하려는 주변국 항모 전단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죠.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군사적 역학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강한 주도권을 유지하는 비결은 뛰어난 정밀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타격 수단을 갖추는 일인데요. 과거부터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구해온 대함 타격 전략을 우리 기술진이 독자적인 고체 연료 기술과 결합하여 한층 더 정밀하게 발전시키고 있죠. 사거리를 빠르게 확대하면서도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우리 방산의 정밀 유도 기술은 주변 강대국들의 해군력이 한반도 영해 인근에서 함부로 무력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억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죠.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겪었던 시행착오와 실패를 단기간에 축적된 독자 기술력으로 극복해내며 정밀 발사체 기술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국방과학의 저력은 참으로 자랑스러운데요. 주변국의 해상 봉쇄 시도나 군사적 압박조차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탄도미사일 전력은 대한민국의 안보 자주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을 직접 저지하기 위한 첨단 대공 요격 체계 개발 사업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기습용 고체 로켓 기반 미사일은 평양에서 발사할 경우 서울까지 불과 1분 내외로 도달할 수 있어 기존 방공망을 흔드는 위협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사 전 준비 과정을 대폭 줄인 데다 초고속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기존 대공 자산으로는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국방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온 대한민국이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주축으로 국내 방산의 핵심인 LIG 넥스1과 한화가 힘을 합쳐 빠르게 날아오는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요격탄과 고성능 장거리 레이더 체계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고 있죠. 자유자재로 비행 궤도를 수정하는 북한의 극초음속 활공체는 일반적인 대공 무기로 비행 경로를 예측하고 추적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 역시 물리학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죠. 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하여 초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1000도에서 2000도에 이르는 엄청난 공력 가열 마찰열은 적외선 탐지 장비에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포착됩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한반도 상공의 적외선 추적 군사위성 40기를 올려 미사일의 발사 화염부터 비행 궤적까지 초단위로 정밀하게 추적하는 우주 감시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죠. 지상 레이더의 한계를 우주 위성 자산으로 보완하는 입체적인 방어망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면 극초음속 무기를 제대로 탐지하고 막아내는 방어망을 구축하는 일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사드 장비를 바탕으로 촘촘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왔지만 변칙적인 궤도로 저고도를 훑으며 날아오는 활공 타격체를 상대로는 탐지와 교전 모두에서 상당한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며 고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투입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 기존 방공망을 뚫고 표적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레이더 탐지율 저하와 추적 실패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죠. 초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플라스마 현상이나 급격한 궤도 변화 때문에 기존 첨단 무기 체계조차 정확한 타격 지점을 잡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는 현상이 해외 실전과 시험에서 계속해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기술진은 이러한 해외 선진국들의 시행착오를 철저히 분석하고 뛰어넘는 반전 카드를 이미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과거 천궁과 SM 계열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마하 6이 넘는 초고속 표적탄을 성공적으로 요격해본 독보적인 실전 데이터를 축적해둔 덕분이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목표물에 가까워지는 종말 단계에 접어들면 고도가 낮아지고 공기 저항이 급격히 커지면서 비행 속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우주 위성 및 정밀 장거리 레이더와 완벽하게 연동된 우리군의 신형 요격탄을 투입하면 충분히 완벽하게 격추할 수 있죠. 기술적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해내며 세계를 놀라게 하는 우리 방산 기술의 뛰어난 저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북한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활공 타격체는 정밀 유도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요충지 타격보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무차별 타격용에 가깝습니다. 반면 우리 군이 구축하는 방어망은 적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원점을 타격하는 킬체인 개념과 우주 감시망, 종말 단계 요격탄까지 하나로 묶어 작동하죠. 철통 같은 방어막을 구축하며 스스로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우리 군의 행보는 정밀 공학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고도 방어 체계를 독자적인 기술로 직접 개발해 구축한 국가는 손에 꼽힐 정도로 매우 드문 편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공동으로 개발 중인 요격 장비 정도가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유일한 구상일 만큼 난도가 극악에 가깝죠. 이런 까다로운 첨단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요격 체계 국산화에 최종적으로 성공한다면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중동과 동유럽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을 초대형 수출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완성될 고성능 장거리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세트는 이미 검증된 가성비와 독보적인 신뢰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러브콜을 받게 되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반전의 핵심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압도적인 공격 기술에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기반 활공 타격체는 유도 장치 성능이 떨어져 정밀 타격이 어렵고 단순 위협용에 가깝다는 한계가 명확하죠. 반면 국방과학연구소가 차세대 무기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차원이 다른 고난도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을 탑재해 지상 저고도에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자유롭게 비행하는 이 무기는 강대국들조차 개발 과정에서 수없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첨단 기술이죠. 실제로 해외의 무기 개발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기술을 완벽히 전력화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정밀 공학의 극치를 요구합니다. 미군조차 이미 1960년대부터 관련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가 기술적 난벽과 엔진 제어의 한계에 부딪혀 프로젝트를 통째로 폐기했던 아픈 역사가 있죠. 2010년대 들어 러시아의 기술 성공에 자극받아 미국이 다시 개발에 나섰지만 최근까지도 계속되는 시험 발사 실패와 연소 불량 문제로 인해 도입 일정이 끊임없이 연기되는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저고도에서 초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대기 저항과 엔진 내 초음속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그만큼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기계공학과 정밀 소형화 기술을 보유한 우리 연구진은 스크램제트 엔진을 자체 기술로 제어하며 북한보다 한 단계 앞선 고성능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적의 방공망 레이더 아래로 낮게 깔려 날아가며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는 우리 군의 순항 미사일이야말로 북한이 구축해둔 중국제 대공 방어 체계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완벽하고 압도적인 공격 수단이 되죠. 강대국들도 실패를 거듭했던 기술적 난제를 우리 독자 기술로 극복해 나가며 적의 도발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은 적의 기습 미사일을 우주 감시망과 첨단 요격탄으로 완벽히 봉쇄하는 방어력과 함께 상대의 방공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독자적인 극초음속 타격 능력까지 동시에 손에 쥐게 됩니다. 해외 강대국들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한 발 앞선 정밀 국방 기술을 구현해내는 우리 방산의 저력은 단순히 국가 안보를 지키는 수준을 내포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준비를 마쳤죠. 철통 같은 요격망으로 평화를 수호하고 독보적인 극초음속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만들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은 추진 체계에서도 비롯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고체 로켓 부스터와 램제트를 결합한 복합 추진 방식은 초기 가속과 지속 순항 성능을 동시에 확보해 기존 고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고도에서 약 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적어도 순항 시에도 실제 운용 사거리는 이보다 500km 이상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해외 체계를 기반으로 대함 미사일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엑조세나 하풍 같은 외국산 무기를 운용하면서도 이를 대신할 국산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장거리 고성능 미사일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발전의 결과가 바로 한국 최초의 실질적 대함 미사일인 해룡입니다. 해룡은 향후 극초음속 기술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지만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 특성상 해무가 짙은 환경에서는 명중률이 떨어지는 제약도 존재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해룡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여 차세대 한국형 대함 미사일인 해성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성능 터보팬 제트 엔진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순항 엔진 개발 기업 간의 기술 협력과 군사 기술 공유가 이루어진 덕분이었습니다. 순항 미사일 엔진 기술은 해성 미사일 개발의 결정적 기반이 되었으며 대함 미사일 해성은 러시아 R-95TP-300을 참고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시된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의 1차 시험 발사보다 한 단계 발전한 2차 발사에서는 일단 분리와 탄두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으며 이후 분리된 탄두가 극초음속 속도로 비행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5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국 반열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기술진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오랜 연구와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극초음속 순항 램제트 엔진을 직접 보유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미사일 추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각종 억측을 제기하며 평가절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술을 해킹했다는 주장부터 중국 둥펑 계열보다 뒤떨어진다는 주장까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성능과 개발 속도를 확인하면 이러한 비난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첨단 무기 체계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핵탄두를 운반하는 ICBM의 단계 분리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순항 속도만 해도 마하 9에 달하고 순간 최고 속력은 마하 15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상 ICBM급 에너지를 갖춘 무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확보한 기술 중 핵심은 약 50톤급 출력을 내는 군용 엔진을 4기 묶어 200톤급 클러스터링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1단, 2단, 3단 추진체를 연속 점화해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통적인 미사일 강국이 갖춰야 하는 핵심 기술로 한국 역시 독자적으로 대륙간 극초음속 무기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과거 R-95 엔진에서 축적된 설계 부품 시스템 운영 경험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민간 방산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대함 미사일의 원천 기술 일부를 이전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자산을 바탕으로 SS-760 로켓 엔진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해성 대함 미사일과 현무3 순항 미사일의 초기 동력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국산화 압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기술 확장 과정에서 터빈 블레이드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100% 국내 기술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750K 엔진입니다. 750K 엔진은 단순한 대체품을 넘어서 한국형 램제트 엔진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 기술은 장차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장기간 이어온 연구 개발을 통해 추진 중인 적 방공망 완전 무력화를 목표로 하는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과 이를 위한 전용 램제트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현재 상당한 진척을 이룬 상태입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협력해 기술을 공유하며 개발 중인 한국판 항공모함 킬러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은 시험 발사 단계를 넘어 곧 배치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 야혼트 미사일의 성능을 참고해 개발된 한국형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의 목표 성능은 사거리 2000km 이상, 최대 속도 마하9 이상으로 분류되는 차세대 3세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강력한 성능 대비 전장은 약 14m, 발사 중량은 약 20톤으로 설계되어 경량화에도 성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두는 800kg에서 1500kg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스트랩다운 항법 장치가 적용되어 초정밀 유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서해 동해 등에서 중국 해군 항공모함을 탐지 후 단시간 내에 명중시키는 대함 미사일로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언급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단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아니라 현무 6 시리즈로 추정되며 탄도 미사일 형식을 기반으로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탄두는 순간 속도 마하 15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중국과 북한이 보유한 방공망 체계로는 실질적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미사일 동체에 내장된 위성 항법 장치가 비행 중 자동으로 웨이포인트를 최적화하며 목표 도달 시까지 아군 함정 및 지상 기지를 완벽하게 회피하도록 설계된 최신 항법 구조가 적용돼 전투 생존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은 외형부터 기존의 미사일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노즈콘과 날개 구조에 적용된 세미 스텔스 설계 덕분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게 감소해 적 방공 시스템이 탐지하거나 요격 미사일을 유도하는 과정이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다중 데이터 링크 기능이 더해지면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는 복합포화 공격 전술도 가능해졌고, 이는 적 함대의 대응 시간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탄두 설계 역시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요격탄의 파편이나 근접 신관 폭발에도 쉽게 손상되지 않는 둔감화 장약을 적용해 목표 지역까지 살아남아 도달할 확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목표물에 도착하면 외부에서 터지는 방식이 아니라 함체를 관통한 뒤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돼 파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 지상 목표뿐 아니라 중국 해군이 보유한 대형 구축함이나 항공모함도 단발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파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방공망을 회피하는 기동 능력도 현무 미사일의 핵심 장점입니다. 램제트 엔진에 안정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측면 흡입구 디자인 덕분에 기존 세대의 대함 미사일처럼 단순한 좌우 회피 기동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 대각선 등 다방향 기동을 능숙하게 수행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해수면을 스치듯 비행하는 시스키밍이나 고도 상승 후 급강하하는 팝업 기동 등 차세대 회피 패턴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 적 방공 체계의 교전 회로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